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50분 동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수익의 정석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혜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오늘 밤 있을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이런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반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다라는 의견보다는 조금 많이 하락한 이 시장에 대한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동향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또 방송 전문가님들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한번 지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역시나 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방송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의 방송 공략주들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문가님들이 수익의 정석 통해서 방송 통해서 가지고 오셨던 방송 공략주들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추세에 맞는 또 시세가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트렌디한 종목들 전문가님들께서 매주 가지고 와 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22일 추석 연휴 전이었습니다. 나인테크 일진파워 원전 관련주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인포뱅크 유비커스, 또 현대 에버다임 네페스, 휴림로봇, 로봇 관련주, 또 메세이상 같은 경우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 또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 준비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씩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선 9월 15일 방송 종목이었습니다. 유비커스라는 종목 공략을 해드려서 방송 끝난 이후에 12%의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메세이상이라는 종목이고요. 9월 1일 방송 종목으로 메세이상 휴림로봇 두 가지 종목 공략을 드려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 또 6.7%의 상승 흐름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윤호 전문가님 방송 공략주로 이 종목을 공략하셔야 되는 매수 포인트들, 공략 포인트들 방송 중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또 오브젠 같은 경우 노란톡방 공략주로 5%의 상승률 이뤄낸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략주 이외에 또 노란톡방 안에 따로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좀 공략을 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으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신 분들은 해당 종목으로 또 5%라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도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 받아가셨다라는 점들 또 이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텍 역시나 또 노란톡방 공략주로 4.29%라는 수익률 챙겨가실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역시나 방송 모멘텀들, 이 투자 모멘텀들 방송 중에 정확하게 공략을 해드리면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방송 공략주 또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텍 역시나 또 수익률 인증 노란톡방 안에서 좀 해주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이 상승 모멘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또 로봇 관련주로 묶여서 한번 가줄 수가 있는 상승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또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도 두 가지의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방송 공략주에 대한 모멘텀들 전문가님들과 함께 또 2부에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제가 살짝 먼저 짚어드리자면 일단 마감장 주목 섹터 저희가 생체인식 보안 관련주로 한번 주목을 해보면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시세가 들어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준비를 해주신 종목인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안 관련주들 저희가 이 타이밍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모멘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을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공항들 전 세계 공항들에서도 지금 이런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이런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 또 바이오 인식 기술에서도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예산을 1조 이상
투입하겠다라는 의견, 소식 전해졌는데요.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께서 주목해주신 이 생체 인식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역시나 탄탄한 기업으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안정성이 있는 투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디지털 화폐 관련주, CBDC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다음 주에 주목할 수 있는 섹터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필요성 역시나 늘어나고 있고 최근 시장에서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시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CBDC 관련주들 최근에 좀 시세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저희가 함께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93%의 연구 개발을 또 디지털 화폐 부문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이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나 재무 그리고 차트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해당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 1분 뒤에 전문가님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연휴 끝에 우리 시장 조금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시장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은 웃음을 지으실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들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윤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시장이 사실 굉장히 짧게 흘러갔어요.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좀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좀 우려감, 약간 그동안에 있을 악재를 미리 지난주에 반영을 하면서 크게 시장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이 시작할 때도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주식 보기도 싫은 분들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딱 정신을 차리고 좀 약간 냉소적으로 시장 바라보면서 저와 함께 투자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의 정석 이 방송 통해서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또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시장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전문가님 통해서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들어섰다라고 보기보다는 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크게 시장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면서 오늘 좀 이렇게 반등세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까지 뭐 대외적인 그런 좀 안 좋은 이슈가 많았죠. 뭐 미국의 셧다운 우려 이슈라든지 아니면 헝다그룹의 회생 실패로 인한 뭐 중국 건설주들 급락, 그런 글로벌적인 좀 악재들이 워낙에 많아서 나중에 또 우리가 연휴 동안에 이 악재가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뭐 이렇게 대비를 하거나 뭔가 뭐 방책을 좀 세울 수가 없잖아요. 휴장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크게 이제 하락을 했던 시장인데 이게 사실 악재가 그렇게 뭐 수그러들진 않으면서 이번 수요일에 급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급락을 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목요일부터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다가 가끔씩 조금씩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합세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사실 이번 시장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죠? 이번 네. 수요일부터 금요일 시장으로 굉장히 짧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다음 주 미국 증시 일정이라고 네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미국 증시 일정들 잘 체크하시면서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은 예측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한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 고용 지표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중요한 그런 지표 발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있을 이 고용 지표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 고용 지표가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중요한 지표 발표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지금 네. 우리가 이게 고용 지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을 누르는 네. 큰 이제 대외적인 이슈는 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음. 첫 번째가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이 눌렸을 때 어떠한 이슈 때문에 시장이 눌렸느냐?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네. 눌렸습니다. 그럼 이번 고용 지표에서 약간 이게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네. 고용 지표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나올 경우에 다음 주 시장이 이제 금리를 좀 동결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네. 중요한 거는 오늘 고용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네.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어요. 아. 요거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새벽이니까 아마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적어도 시장이 좀 눈치를 많이 보면서 네. 보합권 혹은 약 하락세를 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FOMC 회의록이 딱 이렇게 소화가 됐다. 그런데 만약에 심지어 여기서 금리를 예전엔 좀 좀 이렇게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기세가 사그라들었어. 그러면 시장이 야 이거 금리 동결 진짜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건 제가 짚어드릴게요. 다음 주 주목해야 될 건 뭐다? FOMC 회의록이다. 수요일에 네. 있어요. 이거 꼭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저희가 다음 주 시장도 조금 오늘처럼 빨간불 켜낼 수 있는 시장을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를 네. 해봐도 좋은데 네. 월요일, 화요일은 일단 눈치를 많이 보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 접근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리스크 굳이 네. 지지 않는 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시장 안에서 뭐 크게 이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살 걸 이런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지금은 많이 잠겼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최근에 8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네네. 굉장히 좀 그렇게 막 올라갈 때 100만 원대에서 잡은 사람, 120만 원대에서 잡은 사람들 좀 많이 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20만 원대 주가일 경우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좀 미리 좀 주가가 바닥에서 좀 놀 때 미리 좀 잡아야 하는 그런 장세. 그러니까 올라타는 장세.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추세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충분히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충분하게 빠져 있는 회사는 지금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네.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눈치는 봐야 된다. 아시겠죠? 네, 눈치는 봐야 돼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다음 주 시장에서 좀 관망세가 짙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섹터들 어떤 게 있을지 고민된다 하신다면 수익의 정석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네. 주 마감장 주목 섹터로 전문가님께서 또 생체인식 보안 관련주를 좀 짚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실 생체인식 보안 관련주들 네. 전문가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이 눌려 있는 맞아요. 섹터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많이 전문가님. 눌려 있어요. 네네. 네, 많이 눌려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눌렸냐면 사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테마가 이제 시장의 수급을 다 끌어갔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좀 뭔가 이 기술 가치가 있다든지 미래성이 있는 회사들이 다소 좀 이렇게 수급을 잡아먹히는 그런 장세가 계속됐어요. 심지어 연휴 전에는 뭐 미국이든 중국발 악재든 굉장히 악재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장이 눌리니까 함께 눌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실적도 어느 정도 잘 시가총액에 비해서 실적 규모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눈치 보는 장세에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생체 인식 보안을 좀 가져왔는데 자, 아나운서님도 사실 그 네. 생체 보안이라고 하면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뭐 어. 저희 일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핸드폰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또 공항 가면은 이제 저희 이렇게 뭐죠? 여권 없이도 생체 인식 기술로 이렇게 출입국 수속 밟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뭐 여권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그냥 보안 체계,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패턴을 한다든지 번호를 입력해가지고 핸드폰을 여는 네, 시대는 네. 지났어요. 사실상 그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뭐 얼굴 얼굴 인식이라든지 인식, 네. 아니면 홍채 인식 혹은 지문 인식을 가지고 이 보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도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회사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생체 인식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셔야 된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공항들 있죠. 이 국제공항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여권을 내고 확인하고 이제 탑승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여권보다도 더 까다로운 이 생체 인식이 도입이 돼서 이제 출입국할 때 활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공항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이슈가 하나가 또 있어요.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가덕도 신공항이 있어요. 오. 자,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이제 뭐 부산 엑스포 지금 엄청나게 이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 엑스포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교통편을 잘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교통편의 지금 기존에 있는 항공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 얘기죠. 전 세계에서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도 힘을 많이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덕도 신공항이잖아요. 네. 예전처럼 뭐 이렇게 첨단 기술은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생체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좀 수주가 많이 좀 발주가 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생체 인식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일단 보안 관련주 그리고 생체 인식 관련주 이 두 가지 지금으로서는 가장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사실 시청자분들 요새 핸드폰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뭐 페이스타임이나 이렇게 얼굴 인식 기능으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이런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 공항들에서도 생체 인식 기술을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뭐 올해 두바이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또 싱가포르의 한 공항에서 이런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도 발주가 들어온다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저희가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을까요? 뭐 생체 인식 보안 관련주들 주목을 해봐야 되는 뭐 뉴스나 이슈들이 뭐 있을까요? 사실 네. 뉴스는 굉장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다뤄드리기는 좀 네. 이게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만 이 뉴스를 좀 아울러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이 회사의 사업 영역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는 뭐 생체 인식 관련된 뭐 출입 보안, 근태 관리를 좀 메인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외에도 바이오 인식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용 직문 인식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 보안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 인식 솔루션 이 두 가지 사업이 시너지를 일으키기가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생체 인식이 점점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활용도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 회사를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첨단 산업들 보면요, 보안이 생명이에요. 그 직원들 있죠? 그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 이 정보 보안이라든지 네. 이런 그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이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 보안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기업들을 상태로 이런 보안 시스템을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앞으로 부각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제가 PPT를 또 띄워드릴 건데 이제 사용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좀 어떤 식으로 보안 솔루션을 만들고 보안 체계를 만드는지 네.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바이오 인식을 통해 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에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 또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앞으로 뭐 양자 컴퓨터도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보안이다. 그런데 최근에 뭐 번호 누르는 보안하냐? 아니다. 생체 보안으로 한다. 그러면 뭐다? 생체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각 대기업들에게 뭔가 투자를 많이 받고 발주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보안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오늘 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통합 보안 시스템을 영위하고 또 기업에다가 그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또 통합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이런 부각이 된다면, 시장 부각이 된다면 해당 종목 역시나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바이오 인식 솔루션 그리고 지문 인식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한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 종목 역시나 같이 커질 수 있는 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안에 함께 해주신다면 해당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 종목 네. 정부에서도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시장이 커진다면 해당 종목 역시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사이버 네. 보안이라는 게 물론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 접근하는데 그 사람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에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죠? 보는 시간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좀 이렇게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 일단 여기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쭉 빠지면서 좀 이제 2만 원대까지 좀 이렇게 빠진 모습인데 사실 이게 그동안 이 주가가 좀 변동폭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죠. 이 변동폭 가운데 좀 이렇게 위에서 약간 고점을 좀 선을 그어 보면 지금 이제 한 2만 6천 원대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반등 구간을 봤을 때 2만 1천 원에서 2만 2천 원 구간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하려는 지금 지점은 2만 200원입니다. 2만 200원인데 이 2만 200원이라는 게요.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로 2022년, 2021년부터 봤을 때 약간 19,500원 부근에서 한번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9,200원
이 주가를 형성할 때 네. 실적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안 좋았어요. 음. 사실상 이 실적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면 이게 지금 자기 평가대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실적이 오히려 우상향을 하고 매출 규모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전 최저점을 찍고 지금 약간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 오늘도 약간 좀 올랐다, 약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신호 자체가 지금 네. 저점 구간에 들어갔고 이 저점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25,000원 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주가 상승 나올 때 좀 매도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큰 리스크 없이 투자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종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상으로 지금 저점에 도달한 이후에 조금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주, 그중에서도 또 생체 인식과 관련된 보안 관련주다라고 이 종목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가장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에는 네. 뭐가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 네. 뭐 지금까지 계속 짚어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보안은 뭐 번호를 치거나 이런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아니라 생체 보안 위주로 갈 거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역대급 약간 저점이라고 해야 되죠. 역대급 저점을 찍고 있는데 네. 뭐다? 실적 자체는 약간 이전에 저점을 찍었을 때 비해서 좀 많이 높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반등은 사실상 지금 거의 뭐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냥 실생활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생체 인식을 한번 쓰게 되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좀 보안에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생활에도 자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러니까 다른 기업도 다를 거 없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쓰고 활용하려고 하겠네. 그럼 그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겠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미리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왜 얘 주가가 안 올라갔지? 안 네.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이제 마인드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 지금 이런 시장 안에서도 뭐 크게 걱정 없이 뭐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문가님 말씀 중에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생체 보안 1006 님이 아이디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네. 들어오셨거든요. 전문가님. 네, 그러네요.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이 예, 지금 종목이. 제가 네. 뭐 좀 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제 시간이 부족하기 네. 때문에 이거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제가 이제 여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그냥 다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제가 방송상에서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재무제표가 좀 나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재무제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 조금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 빨간색 네모를 보면 일단 뭐 재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위험한 종목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무상증자나 아니면 주주회가 환원을 하면 환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 환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지 오히려 되게 좀 안전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재무제표에서 살펴야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왼쪽인가요? 뭐 아무튼 지금 접어드렸는데 일단 이 회사를 유지할 만한 실적인가가 중요합니다. 회사를 몇 년 동안 유지했는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어디서 돈 꼬우고 막 그래.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상장 폐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죠. 자, 첫 번째 오케이. 자, 회사가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회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기술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한 그걸 바탕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영업이익을 내는 겁니다. 회사가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뭐 유보율 5,000%가 넘어가요. 그리고 당좌 비율 저는 시가총액 지금 1,400억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 1,400억 정도 되는 회사 중에서 이 당좌 비율이 680%인 회사 처음 봤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주주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많다. 그렇게. 그럼 두 번째도 오케이. 자, 그럼 매출 규모, 시가총액, 부채 비율이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게. 자,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일단 지금 이제 작년까지만 봐도 이제 연 단위로 하면 900억 가까이가 돼요. 9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1,400억이라고요. 사실 이런 생체 보안과 관련된 이런 솔루션에 관련된 회사 치고는 굉장히 좀 낮은 이제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채 비율 여기 두 번째 밑에 있는 빨간색 네모칸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 5.95 나와 있죠. 이게 5.95%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 부채 비율 이렇게 낮은 회사 저는 또 처음 봅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부채 비율을 낮은 거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제가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 잡아드리는 부분은 이제 저와 함께 좀 살피시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저점인지 아닌지, 잘 앉을 자리인지 안 앉을 자리인지 잘 살피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실적주다라는 점 저희가 오늘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저점 잘 다지고 지금 안정세에 접어든 기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생체 보안에 대한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당 기업 역시나 좀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의 정석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 많이 기다려주셨는데요.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뭐 긴 그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장 시작하면은 상승이 나와야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마음 아프게도 수요일장부터 쭉쭉쭉 빠지게 됐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다음 주 FOMC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비농도 그렇고 이런 좀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연말 네. 랠리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가봐야 알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산타 랠리 온다면서 왜 안 오냐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전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과 섹터들은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오치열 이 양반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시면은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 또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고 다음 주 있을 FOMC 회의록 발표가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작에 또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방송 통해서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전략들도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하단의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섹터로 전문가님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 CBDC 관련주 좀 꼽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섹터 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이슈들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한 3년이 됐습니다. 벌써 3년이 됐는데 이제는 조금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암호화폐 관련한 그런 sek터들을 체크를 해야 하냐. 뭐 물론 그런 애들 굉장히 좋습니다. 막 로지시스 막 미친 듯이 막 상승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한 발짝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가는 애들 반드시 네. 있고 그 다음 섹터들 약간 연결은 되어 있고 얘네들이 갔을 때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좀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원래 저랑 그 이현 전문가님이랑 그 종목을 가지고 와도 약간 네. 좀 다르거든요. 좀 네. 다른데 오늘은 딱 보고 나서 약간 좀 겹친다.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역시나 전문가들끼리 보는 눈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앵커님, 네. CBDC 네. 그 굉장히 예전에 핫했잖아요. 한 3년 전에. 그렇죠. 한 2, 근데 3년 최근에도 전문가님 사실 이 한국은행에서 네네. 금융위원회랑 CBDC 활용 그쵸.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음. 발표를 하면서 CBDC 관련주들 조금 시세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CBDC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디지털 혹시나 화폐. 그쵸.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래 이제 암호화폐 막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루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급등락이 있지 않냐. 근데 이거 암호화폐에다가 디지털 화폐를 해놓으면 내가 디지털로 이거 뭐 1텐더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막 갑자기 1,500원 되고 2,000원 되고 이러면 어떡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코인 중에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코인들이 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앵커님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미국인가요? 자 미국, 네. 자 미국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좀 자. 어딜까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네. 엮어가지고 CBDC를 전 세계에서 가장 네. 잘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중국이죠.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화폐를 안 써요. 네. 이거 동전도 없고 지폐도 음. 없습니다. 가지고 다니면 누가 그 종이 쪼가리로 결제하냐? 진짜 이런답니다. 진짜 이 정도로 지금 얘네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킹 달러를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교육 영상을 또 만들 거예요. 만들 네. 거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현재 사실상 어느 정도냐면 그 노숙자분들 이제 길거리에 홈리스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동량도 CBDC로 해요. 동량도 디지털 위안화로 위챗페이 뭐 이런 걸로 진짜입니다. 이거 QR 코드 찍으면은 이거 위안화 나한테 들어온다 해줘라.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거 사진 보고 무슨 거짓말 치고 했는데 실제 기사들을 제가 이제 이런 좀 가지고 온 건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왜 이렇게 위안화를 디지털 위안화를 막 이렇게 뽑으려고 하냐 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또 있죠. 중국이 그 달러 그 보유액이 굉장히 높아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앵커님 제가 네. 또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재미가 없는데. 네. 그 봉건제 때 그 혹시 시뇨르라는 네. 거 아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시뇨르. 네. 시뇨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영주 네. 그때 당시 영주를 시뇨르라고 합니다. 네. 그 영주들이 그때 당시에 화폐를 누가 찍어서 돈을 주냐? 네. 영주들이 화폐를 찍어가지고 이걸로 너는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사라 이런 식으로 돈을 줍니다. 애들이 금 가지고 오면은 그래 이 정도 줬으니까 내가 이거 줄게 해가지고 화폐를 찍어가지고 줍니다. 거기에서 어원이 나온 게 시뇨리지라는 게 있어요. 이 시뇨리지가 뭐냐면은 그 이렇게 뿌듯하게 해서 갑자기 제가 흥미있게 듣고 그쵸 있어요. 재밌죠. 네. 모르는 거 배우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습의 즐거움을 아셔야 됩니다. 시뇨리지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영업 이익 같은 거예요. 영업 이익. 네. 그런데 미국이 100달러를 만드는데 100달러 지폐 한 장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예상을 한번 네. 해보세요. 추측. 100달러 지폐요? 100달러. 얼마나 100달러. 될까요? 한 13만 원짜리 지폐 하나 네. 만드는데 얼마가 들까요? 예측이 안 되는데요, 전문가님. 한번 네. 대충 생각하면 뭐 한 1달러 정도 들라나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20센트가 됩니다. 20센트. 생각보다 더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거잖아요.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돈만 찍어내기만 하면은 20센트 들고 100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CBDC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얘네들이 20센트로 100달러를 버는데 99.8달러를 버는 겁니다. 99.80센트를 99달러 80센트를 버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CBDC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먼저 그러면 내가 글로벌 CBDC 패권국이 돼야겠다 하고 CBDC를 중국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그래서 현재는 지금 2023년 10월이죠. 10월 지금에는 사실상 지폐로 현찰로 거래가 되는 게 거의 없다. 그런데 이거 보고만 있었죠. 저도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될까? 우리나라는 네. 3년 전쯤에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왜 안 나오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 이제 CBDC 하겠다. 우리 CBDC 다음 주 중으로 청사진 자세하게 네. 발표를 하고 그거에 따른 국가 간의 그 CBDC 거래를 내가 진행을 하겠다. 언제 누구랑 싱가포르랑 호주랑 함께 국가 간 거래를 일단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소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까지도 조금 통화가 되게끔 진행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어쨌든 전자 지갑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자 지갑. 그런데 이 전자 지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보안입니다. 자, 보안 이야기 또 나왔죠. 자, 보안 이야기 지루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는요. VR 끼고 AR 끼고 나중에 이 안에서 뭐 재택근무도 하고 그 화상으로 원격 의료도 보고 그러려면은 결과적으로 온라인으로 다 송금을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 뭐 또 뭐 해야 되고 뭐 귀찮은데 그런데 이제는 CBDC 하나만 있으면은 뭐 1초만 해도 그 환전도 가능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CBDC로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안이 가장 먼저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네. 생체 보안 인증으로 2018년도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삼성전자와 이미 협업을 했었습니다. 협업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으로는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보안 대장주로 움직이고 CBDC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다음 주 봤을 때 이 종목은 굉장히 좀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틀 전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CBDC 관련주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또 주요 국가들도 이 CBDC 발행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면서도 또 이 CBDC 연구 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 CBDC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이지리아 바하마에서는 이미 시범 범용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중앙은행 93%가 CBDC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지금 주목을 해보신다면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시세 포착이 됐을 때 이 종목 역시나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화폐와 또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디지털 화폐가 또 커지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짙어진다면 이 종목 역시나 함께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노란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입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디지털 화폐 관련주, CBDC 관련주 정확하게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보안, 생체인식 기술 보안 관련주 역시나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 노란톡방 안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고민들 나누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9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이야기들 자세한 이야기들은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저희가.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죠.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이 종목이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인가 또 차트상에 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뭐 어려운 이야기 하면 진짜 재미없어서 더 딥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스테이블 코인의 시작부터 역사부터 쫙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자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자 국내 디지털 화폐 그 혁명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차트를 한번 스피디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8년도에 한 9,800원 막 여 언저리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6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원래
어제 그 제가 종목을 좀 잡았었어요. 종목을 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100원 막 이랬었는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차트가 저점 부근을 계속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상태다. 저점 부근을 계속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2,3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뭐 한 2,600원, 2,700원, 800원, 3,000원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자리를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거래량이 한번 동반을 했었고 그 위치에서 사실상 지금 3,800원 라인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태거든요. 네. 한 3,800원 라인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라인,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껴있어요. 요 라인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요 라인에서 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 라인을 꾸준하게 조금씩 올려주면서 지지 라인에 힘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상향이 시작이 됐다. 우상향이 시작이 됐고 과거에 이미 9,800원까지 간 이력이 있는데 이때는 MS랑 삼성전자랑 아마존이랑 협업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요 위치 4,400원 부근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2주 안에. 자, 2주 정도를 보고요. 한 3,600원 라인, 요 라인 지금 현재 가격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인데 요 라인에서 한 4,500원, 4,400원까지 보신 이후에 자, 그리고 또 향후 또 이제 한국은행에서 10월 이후에 우리는 또 무슨 계획을 발표를 할 것이고 같이 뭐 참여하는 그런 은행사들 잡아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이슈들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있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강한 수급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 기업이 협업을 했을 때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던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CBDC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민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CBDC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지갑을 만들었다라고 네. 한다면 10,000원대가 뭡니까? 9,800원이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보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싹 다 오를 텐데 그 중에서 이 기업이 대장주로서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봐서는 두 분 다 뭐 보안 관련주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안 관련주들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잘 다지고 또 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딱 4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철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 분석 진행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 또 우상향을 해주고 있으면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뭐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시장이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기는 했지만 또 너무 좋지 귀엽죠.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강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뭐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보안 관련 대장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뭐 물릴 거면 대장주에 네. 물려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일단 국내에 디지털 화폐 혁명이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그 디지털 화폐를 시행을 거의 안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이외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모두 다 디지털 화폐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0월 테스트 기본 계획 발표를 하고 10월 이후에 참가은행 모집을 하죠. 이때 모집 은행이 잡히고 그리고 활용 사례랑 그 테스트 상세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보안 관련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못해도
웬만하면 다 1.5배 이상씩은 주가를 반영을 하지 않을까. 사실상 이 종목의 재무제표도 물론 아까 그 이윤호 전문가님 그 종목 가지고 오신 네. 그 재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 종목도 굉장히 좋다. 부채도 없고 하지만 이 종목의 부채가 약간 있습니다. 300% 조금 넘는데 그런데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게 뭐냐면은 애초에 적자 기업도 아니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500억 그리고 1,800억, 2,200억까지도 꾸준하게 단계별로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고 유불 자체가 높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 그래서 큰 걱정 없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입증이 됐고 재료도 남아있고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너무 좋고 네. 굳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지 않으셔도 종목명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단에 자막 참고하시고 방송 참여하시면서 이 종목명 받아보시고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방송 공략주들 저희가 딱 1분 안에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